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종전선언이 되면은 완승을 한 상태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을 한 게 아니면 그것은 다시 열전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이 완승을 한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평화협정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과 북한이 하노이에서 같이 하려고 하는 종전선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걸로 저는 봅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종전선언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즉 북한이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뭐 뭐랄까 평화협정 맺은 것처럼 해주겠다. 뭐 그런 뉘앙스죠.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지면 다시 열전으로 가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과연 북한이 그걸 믿고 비핵화를 하겠느냐 두고 봐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미국이 불가침 조약을 해주겠다, 불가침 협상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얼핏 나왔습니다. 평화 협상, 평화 조약을 위한 평화 협상이 아니라 평화 조약을 위한 평화 협상이 아니라 불가침 조약을 위한 불가침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불가침 협상에 의한 불가침 조약하고 평화 협상에 의한 평화 조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불가침 조약은 과거 독일과 소련이 2차 대전 전에 맺은 적이 있고요. 또 비슷하게 일본하고 소련이 2차 대전 전에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그거는 유지가 되지 못했고, 그 유명한 독일의 소련 침공이 시작됐죠. 본격적으로 2차 대전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를 나왔고, 또 역시 일소 불가침 조약도 소련이 2차 대전 종전일을 앞두고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니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쳐들어가는, 일본을 때리는 그런 이제 현상을 빚었었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정도를 보장을 해주고 너희들이 핵을 없애라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뭘 주겠다고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침을 하겠다, 뭐 종전선언을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립 서비스, 말로만 해주겠다고, 니네 핵 없애라 이겁니다. 네, 그게 미국의 힘이고 트럼프의 능력이기도 해요. 트럼프란 사람이 참, 저도 지금 저 사람이 어떻구나 하고 쉽게 정의가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전략가로 보이다가 어떨 때는 장사꾼으로 보이고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쭉 미국이 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별로 미국이 북한에 준 거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하고 할 때마다 유엔을 통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를 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줬고, 또 군사적 압박을 가해서 북한이 회담에 나오게 했고, 뭐 경제 제재를 하게 했고, 그다음에 주변국들을 동원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전략인가 하면은 지금 북한이 3대에 걸쳐 핵 개발을 9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2018, 17년 이렇게 개발했다고 하는데, 거의 한 몇 년입니까? 30년 가까이? 30년 넘었나요? 30년 정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개발해서 뭐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들은 핵 개발을 해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어찌어찌 해서 자기네 노동당 강령과 자기네 헌법에 따라서 남조선을 해방하고, 뭐 아시아의 공산화, 세계의 공산화라고 하는 공산주의 그 이념을 실천하겠다, 뭐 그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핵 개발을 한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돼가지고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아, 우리 그런 거 있죠. 42.19 마라톤을 뛰고 나면 금메달을 탁 걸어줄 줄 알았는데, 1등 하면 완주를 하면 완주 패라도 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하고 열심히 뛰어왔잖아요. 뛰어왔는데, 아 그래 고생했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줘. 물 한 컵도 안 주고 한 바퀴 더 돌고 와. 쉬고 나한테 덤벼. 그럼 42.19 뛰고 온 선수가 멀쩡한 사람하고 붙으면 그게 싸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또 뛰어와 그러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뭐 주는 줄 알고 뛰어왔는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게 그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우리나라 정부는 42.19를 뛰어온 사람한테 민족 경제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줘서 달래가지고 너 대단한 거 했으니까, 물론 칭찬은 아니죠. 핵 개발이니까. 위험한 거 했으니까 핵 포기해라, 이거 줄게, 이렇게 당근을 내놓으려고 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열심히 한 놈한테 한 번 더 해, 뺑뺑이 더 돌아 그러는 거, 우리는 너 네가 한 거 대단히 겁나니까 내가 경제 지원해 줄게, 너 그렇게 막 위협적인 행동하지 마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은 그래 너 핵개발 포기해. 그럼 체제 보장해줄게. 불가침할게. 종전선언 해줄게 이러는 거고요. 대한민국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민족경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합의문에 보면은 민족경제를 차원에서 북한에 뭘 해주겠다. 그것도 유엔 제재에 걸리니까 철도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만 쭉 했죠. 그래서 비핵화가 되면 해주겠다 쭉 걸었습니다. 민족경제 대 체제 보장 또는 지금 미국이 한 거 보게 되면 불가침 보장 이 정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이게 미국이 세계의 왕이잖아요. 그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이 세계의 왕입니다. 미국은요 전 세계를 6개로 나눠가지고 러시아하고 중국까지도 포함해서요 그 모든 6개 지역을 담당하는 Unified Combatant Command 통합 전투사령부를 만들었거든요. 한국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도 그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는 아마 유럽 사령부에 포함될 겁니다. 아프리카 사령부, 중부 사령부, 북부 사령부, 그거는 미국하고 캐나다. 그 다음에 남부 사령부. 아마 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나눠갖고, 바다까지 다 나눠갖고, 거기를 담당하는 사령부를 지정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러시아나 영국, 중국, 프랑스도 못합니다. 그냥 자기네 식민지가 있는 지역, 자기네 영토, 그 다음에 주변국 정도를 담당하는 사령부를 만들었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미국은 그래서 각각의 거기들 AOR, Area of Responsibility,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인도양 북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하고 인도양, 그 다음에 태평양 쪽에 있는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지역, 그 다음에 태평양 이렇게 전체를 AOR,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책임 구역으로 할당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군사작전은 네가 책임지고 막아라, 대처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는 거죠. 딴 나라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국이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게 좀 다르죠.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지난번에 비건 대표가 17일인가 16일 날 북한 16일이 아니겠구나. C-17 수송기를 타고 지난 10며칠 날 북한 들어갔죠. 그죠? 그래갖고 2박 3일 동안 회담하고 나와갖고 우리 쪽에 와서 뭐 강경화 장관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국 들어갔고 또 이제 뭐 하노이 회담을 준비한다 그러는데 그 비건 대표가 북한을 방문하기 바로 전날 미국이 ICBM 시험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발사해가지고 마샬 군도 쪽에 있는 무인도를 향해서 발사를 했죠. 핵탄두는 달지 않고요. 북한이 화성 14형 쏘듯이 빵 쏜 겁니다. 요란하게 쏘지 않죠. 그럼 뭐겠습니까? 까불면 죽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말을 먹죠. 말을 듣죠. 자꾸 우리는 이 국가 안보에서는 상대의 선의, 좋은 뜻을, 굿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배드윌, 악의, 상대방이 최악의 상황을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를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뭐 집 계약하시거나 어디 뭐 부동산 거래하실 때 계약서 보게 되면 선의로 하게 되면 그래 계약도 필요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이럴 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국가의 안보고 내 목숨인데 그걸 어떻게 선의를 갖고 계약을 합니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너 이거 하면 이거 해줄게. 장난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이란 친구는 보게 되면 저렇게 보이지 않게 칼을 흔들어 대면서 그 다음에 체제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불가침 정도 이렇게. 근데 체제 보장과 불가침 해주는 거는 뭔가 하면은 6.25 전쟁을 통해서 유엔 관리하에 한반도가 정전으로 들어갔잖아요. 정전이 60년, 70년쯤 되게 되면 그게 국경선 아닙니까? 그러면 남북한이 별개의 나라가 되라. 그 정도는 미국도 동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들이 가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유엔이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했습니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선거가 38선 이남에만 일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38선 이남에서만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토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에서만 합법적인 정부다라는 해석을 해갖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엔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반도에 있는 합법정부라고 인정한 사실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나름대로 선거를 해서 김일성을 그때 수상으로 만들었나 뭐 이렇게 정부를 만들었거든요. 그 선거를 유엔이 인정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에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로 인정된 정부고요. 단 그 통치력이 선거가 남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한을 대상으로 통치한다 이겁니다. 합법성은 한반도 전역. 그러나 선거를 한 지역이 대한민국 남반부이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를 통치로 한다는 게 유엔의 판단에 대한 저희 해석입니다. 근데도 그걸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에서만 유효한 정부다. 따라서 북한은 북한이 유효한 정부다 해서 우리를 동급으로 놓고 남북한을 동급으로 놓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아주 수상한 사람들이죠. 불편하게 6.25 전역 때 서로 싸워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었고 싸웠기 때문에 회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72년도에 동서독이 일단 별개의 국가로 가는 동서독 기본조약을 브란트 때 맺어가지고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가다 90년에 통일된 그거 염두에 두고 우리도 91년도에 그 동유럽과 소련이 무너졌을 때 유엔 동시가입을 하면서 한 두 개 국가 시스템으로 간 바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죠. 그리고요. 그 동서독의 경우에 브란트가 별개 국가로 가자라고 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독일 헌법 위반이다 뭐 시비가 많았는데 그때 브란트 정부가 내린 해석이 뭔가 하면은 독일은 연방공화국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연방이 있지 않습니까? 영연방? 영연방이라는 게 거기 리더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영국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영국의 식민지들이 영연방을 만들었는데 그 구성국 전체에 각각 국가 수반이 다 있죠. 뭐 국가 수반은 영연방의 수반은 영국 왕이 하지만 그런데 그 국가 중에는 또 연방 국가가 있습니다. 영국이 연방 국가죠. 유나이티드 킹덤, 뭐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고 연방 국가가 또 영연방을 만드는 거예요. 소련도 그렇습니다. 소련 안에 러시아가 있죠. 러시아 연방공화국입니다. 우크라이나도 좀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연방공화국이 또 다른 연방인 소련 연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독일은 독일이라고 하는 서독이라고 하는 큰 연방 속에 물론 통치를 못하는 동독 지역이 있었지만 그 안에 별개의 몇 개 주가 모여서 동독이 됐는데 그놈들은 독일 연방의 일원인데 통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상당히 궤변 같은 논리를 만들어서 동서독 기본조약을 추진을 했던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데 북한을 뭘로 바꿀 것이냐. 뭐 지난번 이해찬 대표가 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영구 분단에 의해서 통일로 가는 모델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으면 보안법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북한을 어떻게 뭘로 정의할 겁니까? 현행헌법상에서. 독일처럼 할 수도 없고. 반국가 단체라고 지금 해석이 돼 있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논리를요. 만들지 못하면은 계속 위헌 시비가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자꾸 민족경제라는 이름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뭘 해줄게 이렇게 하면요. 좀 이상해집니다. 북한 합법정부 아니거든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서 우리가 회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됐고 그 후에 아차 하는 노태우 정부 때의 판단 미스로 유엔 동시가입을 하는 바람에 별개 국가가 되긴 했지만 국제법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체제로는 아직 아닙니다. 미국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뭐 종전체제 선언해줄게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도 북한을 위협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요. 요즘 우리 군인들 훈련 제대로 하고 있나요? 뭐 지작사령관께서는 야근 많이 한다고 뭐 나중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언사를 험하게 썼다는 이유로 작전과장을 보직해임한다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싸우는 군대가 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누가 지시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군대 훈련하고 있나요? 뭐 핸드폰 애들 군대 간 애들 마음대로 쓰게 한다. 마음대로는 아니지만 편하게 쓰게 한다. 그러고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국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선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계약이라든지 국가안보 치안은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 났을 때 그거 대처 못했다고 언론이 난리를 쳐요. 사고 났을 때 왜 안 했냐? 그게 모든 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보를, 더군다나 핵을 가진 북한을 다루는데 왜 선의로만 대하라고 합니까? 미국이 종전선언, 불가침, 체제 보장 이 정도로 북한을 비핵화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민족 경제 이미 판문점선에서 거론해놓고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그거 풀어주라고 한국 외교관들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프랑스 가서 우리 대통령이 뭐 미테랑한테 어쩌고 미테랑인가요? 마크롱한테 뭐라고 했다가 유엔 제재인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소리 듣고 오고 이러면 안 되죠. 대한민국 대통령이신데 지금 대한민국 상당히 안보 미국이 있어 그럭저럭 가지만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 걸 아시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아시고 쭉 그렇게 지켜보시면서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미국이 하노이로 이제 저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오겠죠. 뭐 다낭으로 한다, 하노이로 한다 그러는데 김정은이 올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작년에 역술인 무속인들을 만나고 김정은이 올해 2, 3월 음력 죽을 수 있다. 늦어도 오리오리 죽는다. 이런 올해는 간다. 이런 그 예언했다는 기사를 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정은 지난번 4차 북중 정상회담 가서 하기 위해서 베이징 갔을 때 동인당 약방 가서 뭐 이렇게 약을 받고 그랬죠. 아마 신장이 상당히 안 좋을 겁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사람이 남자가 굉장히 허합니다. 약합니다. 이 몸만 이렇지 김정은이 허방이란 얘기입니다. 뭐 우리 문 대통령하고 백두산 갈 때도 숨 헉헉 차고 그랬는데 그런 친구가 베트남까지 가면 보통 한 6시간, 7시간 걸리잖아요. 순수 비행 시간만. 비행기 타면 힘들잖아요. 또 내리면 뭐 날씨도 여기보다 더울 거고 냄새도 다를 거고 분위기 말도 다를 거고 그럼 긴장되면 몸이 힘듭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과로사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을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뭐 하고 하는 건 띄워주는 것 같지만은 건강 체크하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더 살려나 떠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정상회담에 한반도 평화 체제가 올 것이다 하고 과도한 기대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김정은이 잘못됐다 그럴 때 깜짝 놀랄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젠 3대 독재 끝내야죠. 그리고 북한 시스템 가지고는 북한 주민과 북한 지역을 경제 부흥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이승만 박정희 이런 시스템으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경제 시스템으로 키워야 되고 경쟁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지원해서 민족 경제 차원에서 지원하면 북한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단언합니다. 북한 시스템에는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차라리 우리가 북한 체제를 바꿔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북한 주민을 위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는 거고 우리 민족을 위하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오늘은 종전선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